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오늘은 고향 갔다가 오면서 산을 한 몇 군데 둘러볼까 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30분 현재 기온은 18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15km, 17km 정도 붑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리고 비는 어젯밤에 황구가 내려올 때 보니까 고속도로 쪽에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 아침에 동트면서 그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 많이 불고 이러니까 산행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조는 빨리 마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면은. 자, 오늘도 새로운 곳에 황구가 왔다 가면서 몇 군데 한 답사를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곳에 또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강 쪽에 협곡을 한번 왔습니다. 황구가 옛날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여겨봐던 자리인데 진짜 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답사를 왔습니다.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하천을 건너왔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이 가 쪽에 이 절벽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이번 주에 4일 산행이 4번째 산행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한참 건너와서 절벽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이런 난간 쪽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물병 부려진 흔적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왔다 간 흔적들은 있습니다. 일단 여건 보고 괜찮은 데서 로프도 타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비가 왔다더만 지금 이 노면이 미끄럽거든요. 바람도 엄청 불고, 그나마 바람이 불면서 이 건조는 지금 빨리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바위 사이에 미끄럽긴 미끄럽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동하면서 로프 탈 자리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지 삭대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제 로프를 잔목 2군데다가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와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절벽이거든요. 저 아래 노간주 나무도 있고 턱돌도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 상층 부위 난간 이런 데는 도라지가 지금 없습니다. 자, 하여튼 깜친다 생각하고 궁금한 장소니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절벽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절벽 난간이나 이렇게 중간 턱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야, 한번 보여줄 만도 한데 하기사 저 난간 쪽이 좋긴 좋은데 이런데도 일단 옛날에는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구가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이 좌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 체계를 풀고 이 옆으로 건너와 봤는데 아니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분위기는 진짜 초기물이 있을 만한 그런 자리는 맞습니다. 다시 절로 올라가서 줄 잡고 올라가 가지고 한 골 건너서 저쪽 절벽이 오늘 제일 보고 싶고 괜찮은 자리겠더라고요. 저 건너편 절벽으로 건너가 볼게요.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아이고, 한 30m 등공비 잡고 올라오는 것도 뒤입니다. 자,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저 다음 한 골 건너서 다음 절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에는 도라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한 골 건너서 저 두 번째 절벽으로 왔습니다. 이쪽 절벽이 좋거든요.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간에는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로프를 여기나 아니면 저 소나무에 세팅해서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 이 난간 쪽에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기 소나무 옆에 저 참나무입니까? 저기다가 로프를 연결해서 이쪽 굴참나무에서 기역자로 꺾어서 이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로프 세팅하면 이 거리를 한 5m 정도 벌긴 버는데 여기서 로프 걸다가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끌고 일로 내려오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일단 이 밑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왔는데 이 도라지 싹 뛰는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게 막 있어요. 이 뭡니까 이거 도깨비 풀이랍니까? 이 막 붙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옷에 온 로프에 다 붙습니다. 야, 없습니다. 이런 데는 원래 도라지가 물론 이런 데도 있을 확률도 있지만은 저 난간 쪽에 턱 쪽에 저런 데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녹색의 그 커피캔 같은 것도 버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다 손 탄 것 같네요. 자, 올라가서 저 좌측 턱에 저쪽으로만 한 번 더 내려가서 도라지 한 두 번 더 신고 철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다시 올라갈게요. 자, 로프를 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좌측으로 건너와서 절벽에 뭔가 있나 싶어서 대충 살피면서 올라갑니다. 여기 이게 삼복숭아 나무거든요. 절벽 사이에도 삼복숭아 나무가 많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죽어놨더만 여기 상황버섯이 붙었습니다. 이게 개복 상황입니다. 여기도 있고 약용 정도는 나오긴 나오겠습니다. 가져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꽝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제도 물론 뭐 삭대는 또 몇 개 봤지만은 뭐 캘만한 그런 사이즈는 없고 그렇던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일단 도라지가 뭐 이런 자리도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갈라지는 바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것들로 나오는데 손 탔는지 일단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놓고 저 절벽 사이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뭐 집으로 가면서 다른 장소나 몇 군데 한번 둘러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분위기는 진짜 좋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구 절벽에 도라지 파종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쪽에 농사가 엄청 빠르네요. 지금 저기 마늘 같거든요. 마늘을 벌써 다 심어서 마늘이 제법 아마 올라왔습니다. 저 위쪽은 마늘을 인자 심는 것 같은데 마늘인지 마늘 같은데 광고가 봐서는. 자, 이제 하천을 건너와서 저 항구차가 저 앞에 있거든요. 사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절벽은 진짜 멋있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항구는 비록 꽝 했지만은 또 절벽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로프를 2번 타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도라지 씨를 한 4군데 정도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나중에는 조금씩 보면 될 겁니다. 아이고 간만에 이 하천의 협곡인데 참 마음에 드는 자리인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이번 주도 주 5회 산행, 화요일 갔다가 목금 가고 토요일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새로운 곳에 답사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포항 갔다 오면서 또 강 쪽의 협곡인데 황구가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꽤 궁금한 장소가 하나 있어서 왔는 김에 한번 올라가 보자 싶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도라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구가 오늘 갖는 그쪽 산행지를 한 10번 정도 답사했는데 10번 정도 다 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가 원래부터 없었는 것은 아니고 절벽 난간에 갔을 때 음료수병하고 그 다음에 커피 캔 같은 거 버려진 게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볼통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볼통이 나아진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있으면 볼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버려져 있으면 사람이 분명히 100% 왔다 간 흔적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이 좀 있었지 싶은데 어린 것도 하나 없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온이 아침에는 뭐 영하권이 아니지만 뭐 0도 가까이 내려가 버리고 한낮에는 뭐 15도에서 20도 가까이 올라와 버리니까 산행할 때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러니까 아침에는 옷을 입었다가 낮에는 또 벗었다가 이래야 되고 몸도 산행하면서 아침에는 열을 내야 되고 낮에는 열을 식혀야 되고 그러니까 몸도 컨디션이 상당히 조절하기 힘듭니다. 이런 산행이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산행 중에서 가장 열량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이 한여름 산행하고 그 다음에 한겨울 산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산행에서 중요한 것은 뭐 체력적인 뭐 트레이닝을 해서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행 중에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산행을 꾸준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3개의 그 에너지 탱크를 가지고 산행을 합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첫째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이 근육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하고 그 다음에 간에 포함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처음에 산행할 때 에너지를 쓰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이 단련된 사람은 탄수화물을 좀 오래 쓸 수 있고 이 단련이 안 된 사람은 이 탄수화물 소모가 굉장히 빨리 끝나버리죠. 그 다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지방입니다. 이 내장에 섞여있는 지방이나 아니면 몸속에 섞여있는 지방인데 이 지방이 타면서 이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소모시키는 것은 아주 숙련돼야만이 이 지방을 소모시키면서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3시간, 5시간, 8시간 산행해버리면 이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고 지방을 소모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몸을 만드셔가지고 숙련시켜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소모시키는 경우는 몸에 있는 지방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지방 정도 남겨놓고 그럴 때 이제 근육에 붙어있는 이 단백질이 소모되는데 보통 산행에서 단백질이 소모되는 경우는 없어요. 단백질이 소모될 때는 몸이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까지 갔을 때 단백질이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뭐 조난당하게 되면 처음에 하루 정도는 탄수화물이 다 소모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지방이 다 소모되고 그 다음에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그때 몸에 있는 지방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있는 이 단백질을 몸이 저절로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최고까지 생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소모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 이 지방을 가지고 얼만큼 잘 분해시켜서 몸을 그만큼 최대 활성화시키냐 이것이 기술이고 그 몸을 잘 단련시킨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행에서 중요한 것은 뭐 물, 식량, 비상식량 가져가는데 뭘 갖고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먹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젤 같은 거 요즘 TV나 광고나 아니면 등산용품 매장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1시간, 2시간 힘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잠깐의 힘을 내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해서 계속 힘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몸을 만들고 체력을 만들고 그리고 몸을 단련시켜야만이 내가 뭐 5시간, 8시간, 10시간 그 다음에 2박 3일, 3박 4일 산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음식을 가져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먹냐가 중요합니다. 물을 언제 마시는지 그리고 음식을 언제 마셔야만이 체력이 다운되지 않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조금씩 보충하면서 지방을 쓸 수 있도록 몸매가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 되면 한번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새로운 곳에 가서 꽝을 쳤지만은 이번 주도 항구가 주 5회 산행을 했습니다. 원래도 보니까 한 180일, 200일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한 180일 전후 산행은 충분히 마감 짓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다음 주는 또 앞전 산행에 남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협곡에 들어가서 초대물들 도라지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